과도한 팁을 요구하는 것에 미국민들의 60%는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35%는 통제불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에 대해 약값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밤 9시부터 토론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미 전역의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고온 건조한 날씨에 마른 번개가 치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폭염과 폭우, 천둥 번개가 예보돼 여행과 야외 축제 활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팁플레이션, 팁크립으로 불리는 과도한 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자 미국민들 다수가 이 같은 과도한 팁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성인들의 60%는 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35%는 통제불능이라는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비스 전 업종에서 과도한 팁을 요구하면서 미국에서는 팁플레이션, 팁크립으로 불리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10% 내지 15%의 기본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지금은 최소 18%, 20%, 많게는 30%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때 면전해드리미는 계산기기에서 미리 정해진 팁 비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은근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 등을 주문한 후에 스스로 픽업할 때에도 팁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도해진 팁에 대해 뱅크레이트가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 성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6명, 즉 60%나 팁에 부정적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35%는 과도한 팁이 통제불능에 빠졌다고 분개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다수는 예전보다 더 많은 팁을 더 자주 요구받고 있다면서 팁 요구에 지겨워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민 고객들도 과도한 팁 문화에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일종의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서비스를 받는 장소에 따라 팁을 주는 비율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들의 67%는 레스토랑과 같은 앉아서 먹는 식당에서는 항상 팁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미용실에서는 팁을 낸다는 비율이 55%로 낮아졌습니다. 또 음식 배달 시에 팁을 준다는 비율도 51%를 기록했습니다. 택시 운전자에게 팁을 주고 있다는 미국 성인 비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호텔 청소부에게 팁을 준다는 비율은 22%에 그쳤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배달 시에 팁을 준다는 비율은 15%, 음식을 스스로 픽업하는 테이크아웃 시에는 11%, 홈 수리 시에는 10%만 팁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물가 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 64개의 약값을 낮추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하루에 최소 1달러에서 비싼 약은 4,600달러까지 절약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두 가지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물가 인상률보다 처방약 값을 더 많이 올린 메디케어 처방약 64개를 파악해 약값을 내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B에서 커버해주고 있는 처방약 64개가 물가 인상률보다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제약회사들이 그럴 경우 리베이트를 내야 하는 벌칙을 적용해 약값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인상률보다 약값을 더 올렸다가 페널티를 받게 된 처방약들 가운데 방광암 치료제인 패드세이브는 메디케어 파트 B로 커버받고 있는데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1년 동안 약값을 1,181달러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전적 장애로 성장장애, 근육약화, 뼈 통증 등의 치료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765달러를 절약하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분기별로 물가 상승률보다 약값을 더 많이 올리는 메디케어 처방약들을 파악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약값 비용을 낮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처방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값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연간으로 $3,000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약값이 $3,000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본인 부담금의 연간 한도가 $2,000로 대폭 낮아집니다. 심한 당뇨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인슐린 가격은 한 달에 $35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메디케어 당국이 제약회사들과 고가의 처방약 값을 인하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가의 처방약 10종을 선정해 약값 낮추기 협상을 시작했으나 2026년에나 발효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조기에 처방약값 인하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처방약 값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두세 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밤 9시부터 90분 동안 4년 만에 첫 토론 맞대결을 펼치게 돼 백악관행 레이스의 중대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도중 잠시 머뭇거리거나 엉뚱한 말실수를 하는 등 고령 리스크가 실질적인 것으로 드러나면 추락 위기에 내몰리는 반면 연두교소처럼 활력과 달변을 보여주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도 있어 정치적 도박이 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는 전현직 대통령들의 리턴 매치인데다가 이전과는 달리 대선 토론위원회 주관 3회 토론 대신에 양자 합의 2회 토론으로 바뀌었고 통상적인 9월과 10월보다 훨씬 앞당겨 6월 27일 첫 토론, 9월 10일 2차 토론으로 4년 만에 토론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To study, prepare. No, he didn't do. He's sleeping now. Clear that when he lost in 2020, something literally snapped in the sky. Now he's running again, and he's clearly unhinged. 6월 27일 목요일 동부시간 밤 9시부터 90분 동안 펼쳐지는 첫 토론은 CNN의 애틀란타 본사에서 실시되고 제이크 테퍼, 데나 베시 두 앵커가 사회로 90분 동안의 토론을 이끌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청중도 없고 참모들의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단지 펜과 공책, 물병만이 주어지고 90분 내내 서서 질문에 답변하고 반박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 이민 문제와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으로 몰아붙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 유권자들을 수렁에 빠뜨린 낙태 금지를 초래하고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이고 자신은 전임자 시절 시작된 팬데믹과 공급난 등으로 야기된 인플레이션에서 물가와 생활비를 낮추려 노력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어떤 무기로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하며 반박할지보다는 두 고령 대통령 후보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는 않을지에 온통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은 81세 고령 리스크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재선이 일순간 날아갈 위기로 추락하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 도중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일순간 얼어붙어 답변을 하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하며 인지 능력에 문제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토론 패배에 그치지 않고 재선 기회를 날려버리게 될 것으로 민주당 진영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들, 바이든 지지자들, 트럼프 반대자들 중에 상당수는 바이든이 실수해 공포 영화가 될지 몰라 토론 자체를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리스크를 불식시키고 지지 유권자들에게 이길 수 있다는 새 희망을 불어넣어 재선 위기를 재선 기회로 반전시킬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밤 새 국정연설에서 에너지 넘치고 빠른 호조로 90분간 연설함으로써 고령 리스크를 일축시키는 동시에 지지층에게는 아직 재선 대통령이 되기에 문제없어 트럼프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활력을 불어넣어준 바 있습니다. 결국 4년 만에 펼쳐지는 첫 토론 맞대결에서 두 후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퍼포먼스에 따라 차기 백악관 주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덥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미 전역에서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온 건조한 날씨로 3시간 동안 1000번이 넘는 번개가 치며 화재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낮은 습도, 강풍, 높은 기온으로
불안정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지난 50년간 미국 48개 주 대부분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산불 기간이 길어지고 화재 강도가 높아졌으며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도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월요일에는 번개로 인해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전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프레즈노 카운티에서는 3시간 동안 1000회가 넘는 번개가 몰아쳤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건조한 번개가 맞물려 북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최소 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번개가 샌호아킨 밸리와 시에라네바다의 건조한 지형을 강타했으며 이미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캘리포니아에 추가적인 산불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는 6월 17일 콜루사 카운티에서 시작된 사이트 화재, 같은 날 카라베라스 카운티에서 시작된 에어로 화재, 6월 15일 로스앤젤레스와 벤추라 카운티에서 시작된 포스트 화재, 6월 24일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시작된 플래시 화재와 볼트 화재, 같은 날 뷰트 카운티에서 시작된 아파치 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치 화재는 짧은 시간 동안 거의 700에이커에 달하는 크기로 번졌으며 화요일 밤까지도 4분의 1밖에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청에 따르면 25일까지 95,50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화마 속에서 불에 탔습니다. 올해 세크라멘토 밸리와 산기슭에 있는 식물이 빠르게 자라 낮은 산기슭에서의 산불 시즌이 작년보다 빨리 시작됐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의 고온 건조한 날씨가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미 중남부와 서부 내륙은 고기압으로 인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 현상으로 기록적인 고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에 따르면 산불로 인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서부에서만 연평균 5,200제곱마일의 땅이 소실됐습니다. 이는 1984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소실된 것입니다. 또한 미국 서부와 연안의 온대 침엽수 지역에서 큰 산불이 20년 사이 1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멕시코주는 매년 화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일부 지역에서는 1970년에 비해 화재가 2배 이상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1970년에 비해 화재 발생 기간이 2주 늘어났고 뉴욕과 뉴저지 북부에서는 화재 발생 기간이 10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휴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하지만 폭염경보가 발령되면서 미국민들은 연휴 기간 여행 계획을 더 시원한 휴양지로 떠날 것을 제고하고 있고 폭염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예상되면서 불꽃놀이에도 영향을 줘 야외 축제 활동 역시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혜령 기자입니다. 7월 첫째 주는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해안에서 해안으로 야외로 향하면서 축제, 불꽃놀이, 퍼레이드, 뒤뜰 바비큐 파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기상학자들은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은 무더위나 요란한 내우와 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AAA에 따르면 7월 4일을 전후하는 며칠 동안 거의 7,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6,520만 명의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위해 여행했던 2019년을 능가하는 역대 가장 바쁜 연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AA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이 3.53달러였던 지난해보다 낮고 독립기념일까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6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남부 평원에서 동쪽 대서양 해안까지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대체로 90도대 초반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체감 온도는 100에서 105도까지 올라가 더 뜨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일부 더위는 북동부와 중서부에 기승을 부리겠지만 6월 중순의 폭염만큼 강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위와 습도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행사장에서 걷거나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름 더위는 피닉스와 라스베이거스를 포함한 서부 내륙 지역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수은주가 치솟아 전국 곳곳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여행과 야외 축제를 위협할 전망입니다. 북부 평원의 오데오를 가로질러 오하이오 계곡과 대서양 중부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기념일이 있는 7월 첫째 주 내내 여러 차례 뇌우가 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월은 번개의 위험이 있는 뇌우가,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미국 전역에서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며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땐 대피소를 찾아야 합니다. 서부 해안은 7월 첫째 주 내내 날씨 걱정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가끔 소나기가 내리면서 시애틀에 비가 내릴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독립기념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